자, 다음 순서 신가족기에 가볼게요. 글쎄입니다. 네, 남편이 아내에게 지고지순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예. 그 대상이 바로 남편의 첫사랑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재혼을 했다는 부부.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 몰래 첫사랑을 만났다는 남편. 이 때문에 또다시 이혼 위기에 놓였다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리고 첫사랑을 찾아 떠나갔다. 죄진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창피한 줄 알고 살아. 아유. 남편의 첫사랑 때문에 결혼 생활이 물거품이 돼버렸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남편을 빼앗아갔다는 첫사랑을 찾아 나선 은희 씨. 살던 집을 찾아가. 만나면 꼭 해줄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너로 인해서 한가 좀 망가뜨렸으면 됐지. 우리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냐고. 이렇게 해주고 싶어. 과연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녀가 산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기억 안 사네요? 이사 간지 오래됐어요. 물론 한 2년 됐어요. 아내가 찾던 남편의 첫사랑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는데요. 어렵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집인데요. 우리 집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당신네 배?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똥그만. 너는 잘 사니? 남의 가정 애들까지 다 엉망 만들어 놓고? 어? 자꾸 여기다 이제 전화하지 말아요. 나한테 확실한 증거 없으면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죄진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하라고 돈도 모르고 어디다가 지금 이게 어? 사과 X를 하라. 너는 가정 있는 사람 건드려?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전화.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결국 사과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홀로 불 꺼진 집으로 들어가는 은희 씨. 최근엔 이런 외로움에 익숙해졌다는데 집은 가족의 온기를 느끼기 힘든 상태. 그나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만이 4명의 가족이 살던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재혼이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혼했는데 본처가 괴롭히고 해서 자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왔다고 불쌍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살기 바랬던 은희 씨.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시작은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본 순간부터였는데요. 집에 저기 자는데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날 밤은 잊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진짜 배신감.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생일에 알게 돼 더 충격적이었다는데 만나기로 했었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늦게라도 오겠지 하고 사무실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꺼져 있었거든 그때. 남편이 자기 생일에 가족이 아닌 첫사랑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요. 이게 그날 그 여자 3월 6일 생일이었었어요. 그날 밤 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살아야 내가 있고 미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더 충격적인 것은 첫사랑과 연락한 기간. 나랑 산 게 12년이 넘는데 그럼 12년 동안 나를 뒤에서 몰랐을 뿐이지. 그렇게 문자 보내고 하고 그랬는데 나만 몰랐던 거잖아요. 등잔 밑이 어두웠다고 말하는 아내. 남편은 교묘한 방법으로 첫사랑을 곁에 두고 있었다는데요. 걸렸을 때 생각하니까 아 그 번호. 그때 번호. 기사라고 이렇게 메모가 돼 있더라고 핸드폰에. 기사라고 불러요. 뭐 김기사, 이기사. 그래서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의심도 안 하고 이름이 이라고. 지금껏 자신을 속여왔다는 배신감에 흐르는 눈물. 자기 말로는 첫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 첫사랑 만나서 파탄을 이뤘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려고 그랬었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고 이제는. 더 황당한 것은 남편과의 만남 그 순간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것. 이 사람의 그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일단 본처하고 헤어진 이유를 저한테 얘기한 거랑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사랑 여자로 인해서 쫓겨난 거예요. 남편의 첫 번째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던 이유도 바로 그 첫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편지와 통화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집에서 쫓겨나 본처하고 똑같잖아요. 아 이게 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당했어. 애초에 본처하고 애도해서 이렇게 이혼했으면 아예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을 쫓아냈다는 전처는 사실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 자신과 만나 결혼했지만 또다시 첫사랑과 만나면서 이혼 위기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는 지난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억울하기까지 하다는데요. 항상 칼로 위협을 했었어요. 냉장고도 찍어서 바꿨고 책꽂이도 자국이 좀 있더라고요. 세간들은 부서지고 망가지기 일수. 온 냉장고, 세탁기, 장롱 이런 게 다 망가진 거예요. 이거 컴퓨터 같은 거 다. 그래서 내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옷도 찢어놓고 침대 막 뒤집어 놓고 막 이거 문을 3번 고쳤어요. 문짝을 이게 지금 빵꾸가 뻥 뚫릴 정도로 한 문당 한 2-3번씩 항상 갈았었어요. 유리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은희 씨의 몸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맞았던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걸려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고 막 그랬죠. 얼굴이 이게 푸른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항상 이게 얼굴에 표시가 났고 그랬죠. 당시 병원에 다녔던 기록만 해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불 가지고 눌러가지고 파이프 같은 거부터 뭐 해마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또 주먹으로 이렇게 머리 많이 맞고 그렇게 많이 맞고 병원에도 많이 실려가고 119도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혹여 싸우는 소리를 들을까 아파도 숨죽였다는데요. 맞고도 울지도 못할 정도로 숨어서 소리도 안 내고 엄마니까 참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상처 안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유산의 아픔까지 겪었다던 은희 씨. 길바닥에서 실링이를 하다가 내가 자빠진 거예요. 넘어졌었어요. 내동댕이 쳐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임신으로 나온 거예요. 결국은 며칠 있다가 유산이 된 거예요. 10여 년의 결혼 생활 끝자락에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동료들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처리해드렸어요. 거짓말 잘하고 다른 남자하고 무슨 눈 맞았다는지 뭐 남의 남자하고 뽀뽀해가지고 립스틱을 바른 게 막 코미디까지 이렇게 막 하고. 이보다 더 황당한 소문들도 많았다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밥에다가 뭐 청산가리를 조금씩 넣어서 서서히 죽인다는 소리 그랬다고 웃으면서 아줌마들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자신의 친구들을 추행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노래방 가도 무슨 데 뭐 이러면 막 엉덩이도 만지고 좀 그런 건 있어요. 여자들한테 좀. 친구 남편이기에 말 못하고 끙끙 앓았던 친구도 있었다는데 거기 자식들 있었어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그 장소에서 어디 여자 막 만져서 만지고 막 이래요. 그리고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지가 뭐 없어지나요. 먹칠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요 그때. 정말 그래서 내하고 내 혼자서 참고 말았지. 은희 씨가 상처받을까 사실대로 말 못했던 친구들과는 반대로 자신의 외도 사실을 전화로 알리기까지 했다던 남편. 소문에는 잘 된다고 지금. 나 지금 사망하기 시작하고 지금 자고 있는데. 예? 너 언제는 안 했냐? 그거 살아 평생을. 와이프가 통화하네요. 충격적이죠. 네, 아내는 오늘 남편에게 사과의 한마디를 들으러 가볼 생각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남편에게 가는 길.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한참을 집 앞에서 서성이다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후. 오늘도 결국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는데 아내의 뒷모습은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냥 툭하면 전화하고 항상 같이 다니고 그러던 아이들이 그 아빠하고 몇 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싹 변해버렸어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후. 남편처럼 자신의 전화를 피하는 아이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세뇌를 시켜가지고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저한테 이제 외박을 했다고 남자들하고 자고 다니고 애기한테도 뭐 남자랑 모텔에서 저기 뒹굴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애한테. 하루하루 쌓여만 가는 허전함.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과 멀어졌다는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은희 씨. 은희 씨의 현재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가족관계 속에서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데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지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자기 속감정에 충실해서 자기 자신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자존감을 키워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목표가 항상 있었으니까 지금이 내 모습이 아니니까 성공해서 당당하게 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남편으로 받은 상처와 슬픔 정말 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내분께서 제일 걱정하는 건 우리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2년째 남남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도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내는 이혼을 잠시 접어두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울타리는 돼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특히 연구 결과도 그런데요. 부모 간 다툼이나 특히 뭐 구타가 있었던 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 정말 우울증이나 신경증 같은 병들이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문제들은 이런 어떤 부부 간의 다툼, 부부는 헤어지더라도 엄마랑 아빠란 사실은 잊을 수가 없고 그냥 영원히 가는 것인데 결국 그 사이가 나빠지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엄마가 벌써 이 두 번째 이혼이 하게 되는 것인데 본인 상처도 크겠지만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너무 깊은 상처가 대를 물리지 않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